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국내외적으로 정치나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고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나름대로 최근에 가끔씩 물론 제가 이제 풍수나 사주 역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미래 예측에 관한 역학 아니면 상담 이런 걸 하다 보면 꼭 사주에 관계된 것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거나 또 경제적인 것,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또 경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도 또 전공이 경제 경영 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또 아울러서 이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풍수적으로 구운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린다는 점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경제학자라든지 경제 전문가들하고는 다른 견해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실질적인 실물 경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지만 또 역학적으로 또 미래 예측에 관계된 거 풍수적인 거나 아니면 명리학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분석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차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정말로 올해 한 해 대통령도 바뀌고 또 모든 그 국내적인 돌아가는 상황이 전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져서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2024년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풍수 구운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천년 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과 시련을 모두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합심을 해서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드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풍수 구운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고 세계 빅3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이유를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불안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지금 우리의 옆나라인 일본과 중국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시진핑이 3년임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월달 거의 3년임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현재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붕괴의 길로 가고 있고 일본 역시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불안 요소는 지금 금리가 인상됨으로써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고 또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연속해서 두 달 연속 6% 넘게 지금 물가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데 이건 좀 안정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한 달 전서부터 더 이상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환율 역시도 1350원 이상 절대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무역수지 적자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안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가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씨가 되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던 다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데 굉장히 두 사람 누가 돼도 시끄러울 것이다. 미리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이후서부터는 좀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도 있지만
일본과 중국이 왜 지금 폭망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과연 앞으로 구운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그러니까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이 되기 전에 앞으로 경신임 3년이 오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이민년이 끝나게 되면 경신임 3년이 끝납니다. 그럼 내년부터 개묘, 갑진, 을사, 병호정미 이렇게 흘러가는데 앞으로 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힘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이 방산이 완전히 활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전세계 6위 정도고 방산 수출은 9위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2, 3위 정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호주 또 유럽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굉장히 지금 수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산이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국이 앞으로 전세계 방산 시장에 탑3 안에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물론 무기의 성능이나 가격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흐름이 한번 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무섭도록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세계 방산 무기 시장 군사력 이런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5손가락 안에 들고 무기 수출은 최소한 3위권에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최근 5년간 무기 수출이 177%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개국 중 가장 많이 늘었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KF-21 그 비행기 전투기 아시죠? 그 4.5세대 전투기까지 지금 개발해서 양산 체제에 접어들고 있고요. 또한 레드백 장갑차라든지 K2 흑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조선 잠수함 그 군함 이런 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항공우주 산업까지 또 FA-50 경공격기라는 T-50 그리고 그 무인 전투기 시장, 드론 시장 뭐 이런 전방위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굉장히 공고화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제조까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에서 한국이 전 세계 탑3 안에 무조건 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풍수 구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풍수 구운은 방향은 남쪽 리방향이고 그리고 불의 기운을 나타낸다. 그래서 정신문화라든지 예술, 전기, 전자, 컴퓨터, 뭐 인공지능 또 이 무기도 화기, 화학 이런 거기 때문에 불의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쟁 자체가 다 불타고 모든 게 폭발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구운이 되면 이 무기 쪽도 상당하게 우리나라가 수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방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로 인해서 방산 수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자 산업도 같이 연동이 돼서 반도체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쪽에 우리나라가 규모도 커지고 수출도 많이 하고 또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운의 기운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중국이 3년 이내로 붕괴되는 3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보신 분도 많아요. 뭐 130만 조회수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때 2019년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누가 이렇게 떠드나 보다 했는데 지금 중국이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 불안 이런 것까지 있고 더군다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넘버원의 국가가 된다 그랬는데 저는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지 못한다. 저는 그때 10여 년 전에도 예상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론에서 나오면 뭐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능가한 전 세계 탑 넘버원 국가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절대로 믿지 않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 말을 믿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왜 중국이 붕괴까지 될 거가 이런 얘기를 했냐,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역사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주간 잡지죠. 더 타임스에서 영국 타임스죠. 중국의 몰락이 시작되어 있다. 또 중국이 붕괴된다. 그리고 영국의 기업들이나 영국 정부에서 이제 중국과는 정치 경제적으로 단절을 하겠다.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정말 고립되어 가고 이제 북한이라든지 러시아, 일부 파키스탄 이 몇몇 나라 빼고는 중국을 지지하거나 중국을 응원하는 나라가 점점 없어지고 고립의 길로 가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중국 자체, 그러니까 중국 국민, 국가가 망하진 않겠지만 중국 공산당의 그 정책이나 현재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미 3년 전서부터 중국의 붕괴를 예상을 했지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작년 12월에 중국 경제 몰락 시작됐다. 그리고 세계 기여도가 코로나 이후로 급속해서 축소가 되고 있다. 근데 작년에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그렇다고 치면 앞으로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중국이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는 완전히 몰락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이 몰락을 하면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년 뒤에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한다. 한일 역전이 키는 디지털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21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저 역시도 2년 전에 일본과 한국이 뒤바뀐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9내 그리고 한 5년 내로 10년 내로 무조건 한국과 일본이 뒤바뀐다 말씀드린 적이 2년 전에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나왔는데 최근에는 또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지난달 7월 25일자 나온 건데요. 1인당 GDP 일본과 한국이 곧 역전된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의 그 환율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일본의 엔화 가치가 굉장히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옛날엔 20년 장기 침체라 그랬는데 지금 30년 장기 침체로 접어들었고요.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늘어날 때 일본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이어 한 1, 2년새로 일본과 한국의 GDP 자체도 이제 역전이 되고 일본은 점점점 쇠락의 길로 간다. 중국과 더불어서 일본은 점점 망해간다. 대한민국만이 앞으로 우뚝 서고 미국과 함께 전 분야, 그러니까 전 산업 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아쉬운 점이 금융 쪽으로 조금 약한 부분은 있지만 제조라든지 IT, 서비스, 기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 안으로 9내는 무조건 전 세계 탑3 안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통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년도 이 소득 전망치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이 그때는 94,900달러고요. 한국이 98,800달러 됩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 빼고 오히려 일본보다도 많고 중국보다도 훨씬 더 소득이 많아서 전 세계 넘버 2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조금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향후 10년 내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탑 5 안에 들고, 그리고 구운에는 무조건 탑 3 안에 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만약에 통일까지 된다. 통일까지 되면 2030년대는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3.6%고요.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한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통일됐을 때 2.6%, 통일이 안 됐을 때는 1.9%.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것도 커다란 문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인구는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은 아닙니다. 줄면 또 다시 낮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통일이 될 것이고, 또 외국에서 한국의 국적을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북한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거의 8천만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5년 전 1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한류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이미지, 또 문화 콘텐츠,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K-뷰티라든지 또 K-팝, 영화, 드라마, 최근에는 또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문화예술 분야, 또 스포츠의 손흥민 선수,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 5천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풍수 구운에 오면 전세계 탑3 국가가 되고, 지금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2024년만 잘 버티면 본격적으로 2024년 하반기, 2025년부터는 날개를 달고 다시 상승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영상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